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기반 조성 사업에 국비 980여 원이 투입됩니다. 일본 원전의 방사능 유출 여파로 위축됐던 우리 수산물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상징물에 개최도시인 문경 글자가 들어간 대회 상징물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대구FC의 올겨울 변화와 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되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낮아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3도 이하에 머물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한파주의보가 군위와 의성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꺼운 옷차림뿐만 아니라 머플러와 장갑 등 보온용품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은 없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기반 조성 사업에 국비 980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유교와 가야, 신라 등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친환경 생태 자원을 활용한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 사업. 지난 5년간 국비 3,600여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도 국비 예산 988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화하는데 또 관광산업도 같이 연결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서 문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안동과 봉화의 세계 선비 유교 문화공원, 경주와 청도, 영천 지역의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군위의 삼국유사 가온누리, 포항의 신라문화 탐방 바닷길 조성 등 오는 2019년까지 모두 50개 사업에 3조 5천여억 원을 투입해 경북 지역만의 관광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군간에 특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각 시군간이 연계되는 그런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북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역사, 생태 자원을 활용한 경북 관광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 사업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구 지역에 예정돼 있는 대형 건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야구장과 성서 소방서 신축 공사 등 지역에 예정돼 있는 9개 대형 건설 사업에 대해 지난 1년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 경제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 245억 2천만 원을 절감하고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35% 이상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고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 설계 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끌어 나갈 지역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1조 1,730여억 원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향토 뿌리 기업을 창조 경제와 접목시켜 경북의 성장 견인 아이템으로 발굴하고 민생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일본 원전의 방사능 유출 여파로 위축됐던 우리 수산물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수산물 가격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싱싱한 수산물로 유명한 포항 죽도시장. 업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동해안 특산물 대게가 눈길을 사로잡고 포항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대구와 고등어도
은빛 광채를 뽐냅니다. 설에 쓸라고요. 포항 수산물 시장에 고기가 안전하다고 그래 사러 왔습니다. 지난달부터 문어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 판매량이 회복됐고 특히 제철을 맞은 대구와 오징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나 늘었습니다. 방사능부터 안전한 확실히 생기면서 전년보다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방사능 파동 이전인 지난해 이맘때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고등어와 물오징어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고 갈치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반토막 매출 걱정했던 포항의 명물 과메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겨울 과메기 매출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770억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날씨도 좋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현재 물량이 딸려서 지금 경쟁이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여파로 급격히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13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굴비와 명태,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낙지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IT 융복합과 첨단 수송 기계부품, 첨단 메디컬 등 3대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대사관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업무 협약 체결 기준으로 1억 3천만 달러, 지난 2012년 4,200만 달러보다 62% 늘었습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상징물에 개최 도시인 문경 표기가 빠져 반발이 컸는데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가 문경 글자가 들어간 대회 상징물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즉 시즌본부가 새롭게 승인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상징물입니다. 기존 코리아만 표기돼 있던 것에서 개최 도시 문경 표기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문경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도시 브랜드가 이제 나아질 거고 앞으로 이제 문경이 세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돼 다행입니다. 국방부 산하 대회 조직위는 개최 도시 표기가 빠진 데 대해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문경이 표기된 엠블럼을 승인해 줄 것을 시즌 본부에 요청했고 지난 연말 최종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징물이 대체된 게 아니라 문경 표기 엠블럼이 추가로 승인된 겁니다. 다시 말해 공식 엠블럼이 2개인 셈입니다. 두 가지를 쓰게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엠블럼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지금 이번에 제작된 그 엠블럼하고 변경은 어렵고 추가만 가능하다라고. 역대 군인체육대회 중 공식 엠블럼이 2개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문경이 표기된 엠블럼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최 도시명 표기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문경 시민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입장을 좀 고려해줘야 되는데 이 8만 도시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걸 좀 배려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게 좀 아쉽다. 월드컵을 제외한 국제 스포츠 대회는 모두 국가명이 아닌 도시명을 씁니다. 애초부터 대회조직위원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대구지역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1조 2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과학기술진흥 시행 계획을 확장하고 기계, 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로봇, 의료 등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기본 전략으로 해서 올해 155개 사업에 국비 3,850여억 원과 시비 1,960억 원, 민자 4,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남권 연구개발 허브와 섬유 패션 산업 고부가 가치화,
또 그린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집중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식품 정책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 시간대에 TV 광고도 제한됩니다.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되는 등 고의적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5월부터는 1회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의무화가 기존의 7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2014년) 지역 연구팀 대구FC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클래식에서 2부 리그인 챌린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처지부터 감독과 구단 사무국, 선수단 구성까지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인데요. 오늘 클릭스포츠에서는 대구FC의 올겨울 변화와 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강등 그리고 대대적인 변화, 감독 교체부터 선수단 이탈, 사무국 개편까지 그 어떤 강등팀보다 혹독한 격변이 함께한 대구FC. 신임 최덕주 감독이 부임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팀의 전력의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패기 있고 젊은 신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또 다시 팀을 한번 잘 만들어서 작년에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경기 내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경기 내용도 그 정도 하고 득점력도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가자. 팀을 대표하는 선수인 황일수는 제주, 송창호는 전남으로 이적한 상황. 외국인 선수 3명과도 계약 해지에 이르렀고 팀을 이끌던 정신적 리더 유경열도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원년 멤버인 박종진이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과 함께 팀에 남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뭐 뛰는 거나 뭐 몸싸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단점이라면 아시다시피 뭐 이제 조금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패가 빠지고 팀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좀 중간에서 잘 좀 이끌어 가야 될 선수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유스팀인 현풍고에서 온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고 지난 시즌 신인 조현우가 22세 대표팀에 뽑히며 희망의 씨앗을 보여준 가운데 대구FC는 다음 주 2014 시즌의 희망을 찾기 위해 태국으로 떠납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대구권 전문대학들이 어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진전문대는 12.6대 1, 영남이공대 11.4대 1, 대구보건대 6.4대 1, 계명문화대 6.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과학대는 9.24대 1을, 수성대학교는 경쟁률 9대 1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모두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이는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떨어진 데다 지난해 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정시 지원에 불안을 느낀 수험생들이 수시 모집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대구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신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공연은 곽승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 봄의 소리 등 활기찬 왈츠와 유명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하고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1, 2층 객석은 매진된 가운데 발코니석 전석이 추가로 판매 중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의 환경정보와 생태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경 생태정보 시스템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설된 생태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1년 만에 4만 3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습지와 야생동물, 대구의 산, 걷기, 자전거 코스 등의 44개 종류, 71페이지에 달하는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고 트위터나 블로그로도 연계돼 있어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어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는 지난 2012년 성서 캠퍼스에 주한 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를 설립해
학생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독일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독일어 능력 시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어 능력 증명서는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국내 공기업 채용 시험에서 공인되고 있고 외국 대학 입시에서도 어학 능력 증명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겨울방학 기간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를 운영해 학생 450여 명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토익과 토플 등 영어 시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보건계열 학생들이 지난해 국가고시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구 보건대에 따르면 작업치료과 학생 41명 중 39명이 지난해 작업치료사 국가교시에서 합격해 평균 합격률 95.1%를 기록해 전국 평균 75.5%보다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치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학생 234명이 응시해 226명이 합격해 전국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안경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17.7%포인트 높은 82.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중앙초등학교 3학년 5반 학생 9명 26,000원, 영천시 서부동 서부식당과 동아 OA 시스템에서 각각 10만 원씩,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주민일동 12만 원, 영천시 임고면 수성일이 주민일동 17만 원, 효일이 주민일동 12만 원, 영천시 서부동 한국 티스테이션 대표 권세록 씨 40만 원, 쌍계 경로당 회원일동 10만 원, 영천시 서부동 양집 맨션 가나동 주민일동 20만 원, 주식회사 우진농업 대표 최진욱 씨 30만 원, 주식회사 정도건설 정종석 대표 10만 원, 영천시 서부동 서문상호 회원일동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되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낮아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3도 이하에 머물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어제에 이어서 한파주의보가 군위와 의성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꺼운 옷차림뿐만 아니라 머플러와 장갑 등 보온용품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6도, 청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두 지역 모두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김천과 문경, 상주, 구미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의성은 영하 16도, 봉화는 영하 15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화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영하 6도, 울진은 7도로 평소보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스키장 날씨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으니까요. 스키를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주말에 잠시 한파가 주춤하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